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혁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물리학원 만점을 받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이죠. 개념과정, 기출, 그리고 엔제와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과정은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완성인 더 펀더멘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게 비기너, 개념 입문 비기너가 되겠고, 여기에서 파생된 게 개념 압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기출은 단일 강좌입니다. 프로블럼 솔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개념 완성 펀더멘털과 기출 과정인 프로블럼 솔빙 이 두 개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고,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두 과정만 완벽하게 하면 1등급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이 매해 수능 볼 때마다 신유형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항들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등급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과정을 왜 하느냐? 첫 번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초반에 진행되는 이 두 개 과정은 여러분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커버하는 범위와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기출과 가장 유사한 게 엑스퍼트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기출보다 조금 더, 기출의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고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자는 컨셉이 엑스퍼트 제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엑스퍼트 1, 그리고 엑스퍼트 2는 신유형 그리고 고난도를 위한 일부 단원만 다루는 문제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모의고사는 총 3가지입니다. 클리어 17, 그리고 빅뱅 모의고사, 그리고 강대미 모의고사 K입니다. 이 두 개는 선생님 연구소에서 만들고, 이거는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현강용으로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 진행할지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최대한 현강에서 쓰는 자료도 인강에서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선생님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두 개 중에서도 20개짜리 모의고사 기본 본체는 빅뱅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17문제로 구성된 게 클리어 17입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서 꼭 필수인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일정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과정 1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기본은 더 펀더멘털 과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질문이 많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어차피 펀더멘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펀더멘털은 20개 단원 전체 다 당연히 커버를 하고, 단순하게 기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즉 공식에 나오게 된 배경이나 공식 정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약간의 변형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실전 개념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그 뒤에 진행되는 기출문제에서 풀이되는 풀이법들은 거의 다 펀더멘털에서 진행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풀이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특히 물리학원은 과탐 중에서도 개념과 기출,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실전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기본 개념도 조금 적용하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제 푸는 것도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이 비기너를 서브 강좌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비기너는 원래는 입문자를 위해서 만든 과정이긴 하지만 올해가 물리학원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선생님도 통합각을 가르쳐야 되는데 올해가 물리학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입문자는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서브 과정이냐? 이 기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기본 공식 활용조차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비기너를 보면, 비기너는 기본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만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실전 개념까지 필요 없고 기본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가서 실전 개념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펀더멘털 하시고 중간에 예제 정도도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친구들은 비기너에서 기본 개념 다시 학습, 그리고 기본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이걸 진행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실전 개념으로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기출 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서머리는 뭐냐면,
새로 찍는 건 아닙니다. 새로 찍는 건 아니고 펀더멘털 강좌에서 실전 개념 파트를 좀 압축해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N수생 중에서 물리학원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자, 개념 완성은 총 51강 예정입니다. 근데 개념 압축 과정은 14강이죠. 자, 나는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40점 이상 점수를 얻었다. 그래서 51강을 올해 다시 보려고 하니까 좀 벅차다는 친구들은 압축 버전인 14강을 보면 됩니다. 압축 버전인 펀더멘털 서머리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겨울방학 때 나는 펀더멘털을 배웠는데 나중에 엔제 풀고 그 다음 모의고사 풀다 보면 개념이 조금 희미해진 경우가 생길 겁니다. 6평과 9평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때쯤에 전체적으로 개념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전체 다 보려면 오래 걸리겠죠. 압축 버전인 이거를 복습용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N수생용, 그리고 고득점 N수생용,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기 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강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2월 달에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월에 같이 출발하는 게 기출 강좌입니다. 기출 강좌인데, 일단 여러분이 기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출은 나는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기출도 잘 풀릴 거야 라는 기대는 물리에선 크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은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바로바로 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펀더멘털은 개념을 배우는 강좌가 되겠고, 프로블럼 솔빙은 문제 풀이법을 연습하는 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 풀이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하는 풀이법들을 여러분이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방부터 시작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건 그 다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각 단원별로 총 20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능이 20개 문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 강좌든 기출 강좌든 20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단원별로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왼쪽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 속도로 풀어라, 이거는 평균 속도로 풀어라, 이렇게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략 550문제입니다. 전체. 그리고 최근 3개년 문제는 일부러 유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라 이거죠. 이게 대략 3개년이니까 매년 140문제 곱하기 3, 420문제가 됩니다. 기출문제가 총 970문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50문제, 앞부분에 나오는 550문제는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개념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념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하시고, 이거는 기출, 개념이 끝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 한 단원이 끝났다. 그러면 기출에서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풉니다. 그럼 두 번째 힘의 평형을 배우고 힘의 평형 문제를 다 풉니다.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개념과 기출은 동시에 여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은 끝났고 기출은 550문제 풀었고 남은 420문제, 최근 3개년 420문제는 이제 스스로 내 걸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때부터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이법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앞부분은 유형이 정리가 되는 것은 개념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개념부터 다 한 다음에 기출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아마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같이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게 전체 1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출을 그렇게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엔제 시작합니다. 3월부터 엔제 첫 번째 엔제가 나오고 3월, 5월, 7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퍼트 제로입니다. 자, 엑스퍼트 제로의 취지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문제 유형은 친근하게 갈 겁니다. 기출에서 본 듯한 문제. 그런데 질문들이 좀 더 날카롭고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자, 수능은 정답률 관리 때문에 무작정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정답률이 최소한 가장 어려운 문제조차도 25%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다 찍으면 20%이기 때문에 25% 정도가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하는 문제 정도로 가장 최고 난도 문제로 쓰이기 때문에 더 깊게 물어보고 싶어도 정답률 관리 때문에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엑스퍼트 제로는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답률 때문에 물어보지 못한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더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질문은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계속 질문하는 그런 문제집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대략 400문제가 넘을 거고 엔제 3개만 합쳐도 거의 1000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출도 거의 1000문제였죠. 얘네도 거의 합치면 1000문제 가까이 나오게 될 건데 그중에 문제수가 이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보면 새로운 또 기출 문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엑스포트 제로하고 원의 차이점도 많이 물어보는데 역학 내용은 거의 난이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학은 난이도가 거의 똑같다. 즉,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전자기하고 파동 쪽은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4페이지는 잘 푸는 친구들이 2, 3페이지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정답률이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나올 만큼의 문제다라고 냈는데 의외로 40%,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과 실제 푸는 학생들의 괴리가 좀 있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기하고 파동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재별 모의고사가 5회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제 다 푼 다음에 이 모의고사 안 들어가더라도 모의고사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같이 모의고사 5회를 통해서 100문제 다시 복습하는 기회도 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최고 난도 신유형 엑스퍼트 2는 역학과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쪽이죠. 고전 역학, 전기, 그다음에 자기장, 전기력과 자기장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단어만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 범위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교과 범위 외에는 절대 없고, 예를 들자면 고전역학에서 에너지하고 운동량 보존, 충돌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문제는 자주 나왔죠. 그리고 힘 문제를 내는데 등가속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속도 가속도부터 열심히 풀어서 가속도 구한 다음에 F는 MA로 풀어나가는 문제. 이것도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이렇게 고전역학의 특징은 뭐냐면 각 단원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는 MA 문제와 운동량 보존을 섞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문제는 최근 유형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출제 논리상 그리고 7차 과정 때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머릿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 논리나 과거 출제 내역을 보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출제 논리상 전혀 문제가 없고 교과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신유형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단계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3개. 첫 번째 클리어 17을 보시면 17문제짜리 모의고사입니다. 자, 어려운 3문제 빠진 문제라는 거 바로 눈치를 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보통 42점이 나오겠죠. 어려운 3문제가 다 3점이 아닙니다. 3점, 2점, 3점 보통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42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의고사 누가 봐야 되느냐? 42점이 목표인 친구들, 당연히 이런 모의고사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만점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점을 받기 위해서 18번, 19번, 20번 잘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1년 내내. 그런데 17번까지 푸는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25분이 걸렸다면 나머지 5분 동안 이 3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간에 12번, 15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내가 노력한 거는 다 물거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만점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빠르게 푸는 연습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를 대비한 모의고사가 바로 클리어 17입니다. 클리어 17을 풀면서 내가 이 속도로 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섭 문제를 풀더라도 나는 이 간섭 문제 하나 푸는데 4분이 걸렸다. 그럼 이걸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설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리는구나, 1분 만에 풀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느껴보라는 거죠. 시간 관리를 통해서 기본 점수 확보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연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점 준비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빅뱅 모의고사는 총 시즌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클리어 17은 12번이고 빅뱅 모의고사는 16번 진행이 될 건데 각 시즌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빅뱅 모의고사 시즌 1은 6평 앞두고 모의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연계교재가 있죠. 거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나 문제 유형 그때 여기서 대비를 해줄 거고, 자, 이때 6평이 있었죠. 6평이 있을 텐데 그건 시즌 3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6평, 9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엔제도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이죠. 기출이고 기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해 6평, 9평입니다. 6평, 9평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수능에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 9평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변형 문제까지 봐야 되는데, 이미 출판이 끝난 기출문제나 엔제에서는 거기에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담을 수 있는 기회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빅뱅 모의고사에서 그해 나온 6평, 그해 나오는 9평 문제를 각각 시즌3와 시즌4에서 변형을 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출도 또 다른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 이것도 기출만큼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6평, 9평 연계교재까지 우리가 반영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대모의고사 K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강에서 사용하는 재종반과 단과에서 사용하는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제작한 고퀄리티 모의고사입니다. 현강에서는 총 32회가 제작이 되지만 일단은 4회 정도, 최소 4회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이때쯤에 볼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작년 기준 4회 진행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3가지 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한번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개념과정, 기출과정 나옵니다. 자, 필수과정. 자, 완강은 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앞당겨서 끝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앞당겨서 끝날 거기 때문에 12월부터 여러분은 열심히 개념 기출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마지노선이 딱 3월 말에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일정의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죠. 3월 교육청 보기 전까지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겨울방학을 보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개념 기출 공부하면서 내가 약한 파트가 나오겠죠. 그 약한 파트는 엔제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한 채로 3월 모의고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보통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개념 기출만 잘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은 6평이죠. 6월 초에 6평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엔제 하나는 최소한 끝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약한 파트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약한 파트 위주로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6평 전에 시간관리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평을 잘 보시고, 자, 6평 이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엔제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라는 거죠. 6평부터는 현강에서도 6평 이후에는 거의 모의고사밖에 없습니다. 현강에 오면 모의고사 2개 보고 과제도 모의고사 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에서도 여러분은 현강 스케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인강에서도 6월 이후에는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부족한 점은 다시 복습을 하면서 또 채워주고 모의고사 보고 복습해서 채워주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11월 19일에 있겠죠. 수능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료가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라는 것은 문제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이 다 따놓는다면 2,400문제가 조금 넘습니다. 2,400문제가 조금 넘는데 여러분이 보는 거는 20문제죠. 그러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400 플러스 알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 120문제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기력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풀어낸 전기력 문제만 120문제가 넘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 120문제를 풀어나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할까라는 논리는 여러분이 숫자를 보면 바로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거는 각각의 OT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